오정숙의 두 번째 봄 3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락이 10개를 넘기는데 딱 열흘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수겐드히란 도시락이라는 이름도 없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맘카페 글 하나에 주문 2개로 출발한 것이 어느새 하루 10개가 완판되는 날이 생겼고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주문하는 사람, 매주 월요일만 시키는 사람, 한번 먹어본 후에 친정 어머니 것까지 2개씩 주문하는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희란이 어느 날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름을 굴렸습니다. 가정식? 손마? 정성? 어느 것도 딱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거창하거나 너무 식상했습니다. 희야 씨가 퇴원 후 가게에 나오기 시작한 첫째 날, 세 사람이 점심 피크가 끝난 후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시락 이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희야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차린 거 없지만. 정숙이 물었습니다. 네. 희야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차린 거 없지만. 그게 이름이야. 우리가 손님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야?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정성껏 차렸다는 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란이 먼저 웃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이름이 맞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확했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도시락과 꼭 닮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희란이 손으로 쓴 스티커를 만들어 왔습니다. 흰 종이에 파란 글씨로 차린 거 없지만이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 다음 날부터 도시락 뚜껑마다 그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주문이 늘었습니다. 12개, 15개. 어느 날은 20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15개. 그 이상은 만들지 않기로. 수량을 지키는 것이 맛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정숙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맘카페에 후기가 쌓이면서 갑자기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문의만 30개가 넘게 들어왔고 받지 못하는 주문에 항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밤에 핸드폰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기분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커져버리면 어떡하지?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을 희란에게 털어놓자 희란이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감당 못한 게 없잖아요. 정숙은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야 씨가 덧붙였습니다. 무서운 거랑 못하는 거랑 달라. 그거 구분하는 게 먼저야. 무서운 것, 못하는 것. 정숙은 그 2가지를 마음속으로 나눠봤습니다. 무서운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못하는 건 아직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하루 15개만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맛보다 양을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간다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숙은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재호가 2번째 게스트 수업 날짜를 잡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간결하고 정중한 문자였습니다. 정숙은 날짜를 확인하고 답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재호가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수업 전날 저녁에 시간 되시면 재료 미리 봐드릴게요. 시장 잘 아는 곳이 있어서요. 정숙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자는 말도 아니었고 만나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장을 같이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숙의 심장이 살짝 어긋났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덜컥 깨는 소리 같았습니다. 미선에게 그 문자를 보여주자 미선이 대뜸 말했습니다. 가. 정숙이 그냥 시장 얘기하라고 했더니 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 결국 정숙은 갔습니다. 재호가 아는 시장은 정숙이 다니던 곳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주말 오전의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재호는 그 안에서 낯설지 않게 걸었습니다. 생선 고르는 법을 알았고 계절 채소를 눈으로 먼저 고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게 의외였습니다. 요리 잘하세요? 재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못해요. 근데 좋은 재료는 알아요. 이혼하고 나서 뭐라도 배워보려고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재료 고르는 건 됐는데 조리는 영 안 되더라고요. 그 솔직함이 편했습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사람. 정숙은 그런 사람이 좋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안쪽 국밥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재호가 물었습니다. 분식집 일 하시기 전엔 뭐 하셨어요? 정숙이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주부요. 27년.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경력이 제일 긴 거네요. 비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재호가 말했습니다. 또 시장 오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숙이 웃으며 그럴게요라고 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설레는 건지 그냥 반가운 건지 외로운 건지. 그러나 그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일에 너무 서툴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0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순댓국이 맛있었다. 그 한 줄이 사실은 여러 줄의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건 예고 없이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정숙이 고시원 공용 부엌에서 달걀을 삶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마 근처야. 잠깐 볼 수 있어?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시원에서 보기엔 민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결국 근처 카페를 잡았습니다. 준혁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어딘가 회사 일로 이쪽에 온 것 같았습니다.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을 정숙은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매가 자신을 닮았고 입술이 상처를 닮았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시큰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어디 살아? 근처, 작은 방에. 준혁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려다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만에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에 전화해서 한 말들 계속 생각나.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 몰랐어. 진짜로. 어릴 때부터 그냥 집에 엄마가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고 엄마가 힘들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말이 정직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잘못한 게 있어. 내가 그걸 모르게 자라도록 내가 다 감춘 거거든. 내가 모른 게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32살 아들이 갑자기 어려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남짓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됐는지, 정숙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도시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준혁이 도시락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고 정숙이 차린 거 없지만이라고 하자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잘 지으셨다. 헤어질 때 준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 태어나면 볼 거지? 정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인데. 할머니. 그 단어가 처음으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준혁이 돌아서서 걷다가 몇 발자국 만에 다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 살아. 딱 3글자였는데 정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아들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프고 가슴 다른 편이 따뜻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1달이 지난 희아 씨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지만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희아 씨가 준비될 때 말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세 사람이 앉았을 때 희아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가게 줄이려고. 정숙과 희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아 씨는 침착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낸 거라고.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 내려놓아야 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가게 너희 둘한테 넘기고 싶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희가요? 희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넘기는 게 아니야. 같이 운영해. 내가 지분 반, 너희 둘이 반. 도시락은 너희 브랜드로 하고 가게는 같이 써. 내가 뒤에서 지원해 줄게.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희란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희아 씨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놀랐지. 근데 내가 왜 이러는지 알지? 너희가 이 가게에 새 숨결을 불어넣었어. 나 혼자였으면 진즉에 닫았을 수도 있어. 근데 너희가 오고 나서 나도 다시 하고 싶어졌거든. 정숙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희라는 이미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희아 씨가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울지 마. 일 얘기야. 세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가게를 맡는다는 것, 지분을 갖는다는 것, 이름이 걸린다는 것,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두려움은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얻으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무서움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을 바꾸는 날 작은 동네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아분식이라는 간판 옆에 새로운 작은 간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손으로 쓴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차린 거 없지만 희아분식 도시락. 희아 씨가 직접 간판을 달면서 말했습니다. 희아분식은 그대로야. 거기다 붙이는 거야. 내가 쌓아온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말이 정숙에게는 여러 의미로 들렸습니다. 희아 씨의 20년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 자신의 27년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지나온 시간이 낭비된 게 아니라 지금을 만든 기반이라는 말처럼도 들렸습니다. 재호가 그날 가게에 왔습니다. 새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 잘 지었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희야 씨가 지으셨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두 사람이 잠깐 나란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는 시간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무게를 모르면서도 서로의 곁이 무겁지 않은 사람. 정숙은 재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미선이 가게에 온 것이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를 사 먹고 나더니 말했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자랑하고 다녀도 돼?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껏. 미선이 돌아가면서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야, 오정숙. 너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 정숙이 무슨 말이냐고 눈빛으로 물었더니 미선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뭔가를 버티는 얼굴이었어. 지금은 그냥 사는 얼굴이야.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버티는 것과 사는 것. 그 두 가지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을 정숙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선의 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반년 전의 자신과. 저녁 마감을 하고 나서 정숙은 혼자 주방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잠깐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희야 씨가 사다 준 칼, 희랑과 함께 붙인 도시락 메뉴판, 재호가 수업 후에 두고 간 감사 메모 한 장.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지금 정숙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 여자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차린 밥상이다.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차린 밥상. 불을 껐습니다.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오정숙, 나이 55, 전직 주부, 현직 도시락 사장. 그 이름들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정숙의 두 번째 봄은 사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부에서는 재호와의 관계가 드디어 말로 표현되는 순간, 정숙이 요리 수업을 정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상철의 뜻밖의 연락이 가져오는 마지막 갈등과 화해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디 좋은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